자, 지금부터 그럼 이제 변수를 조금 늘려서 리니어 리그레션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TG하고 FBS 했는데 리졸트 있었죠. 그래서 서머리 코에피션 서머리로 볼까요? 서머리 타이디로 볼까요? 타이디 리졸트 이렇게 보면 금방 이제 베타 값이 이거였죠. 만약에 그러면 조금 더 크게 result 1은 이제 뭐냐면 LM 리니어 리그레션의 포뮬라는 TG였죠. 중성지방은 FBS에다가 중성지방은 술을 먹어도 좀 올라가고 일단 나이를 좀 넣어볼까요? 나이 데이터는 DB 그러면 result 1 들어가죠. 그러면 이제 아까랑 좀 달라졌는지 볼까요? id result 1 그러면 아까는 이제 FBS 0.24였는데 별로 바뀐 건 없네요. 그래서 p-value는 코이피션트로 볼까요? 우리가 조금 헷갈리는데 여기 저걸로 돼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2에 마이너스 5 하면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승이라는 거거든요. 이제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나이는 많을수록 중성지방이 오히려 좀 떨어지고 당은 이전이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 나이가 드는 것도 그거에 이제 해당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코이피션트로 해도 만약에 이렇게 해도 저희가 이제 똑같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 비교해 보려면 COEF 해서 리졸트 1과 2를 같이 이렇게 실행해 보면 FBS 0. 이렇게 되고 에이지는 새로 추가된 거죠. 만약에 또 다른 거 뭐 추가하고 싶은 게 있는지 보면 젠더도 한번 이제 성별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겠는데 리졸트 3로 한번 해볼까요? 리졸트 2는 뭐냐면 LM의 젠더는 왜 의미가 있을 것 같으냐면 FBS 나이 더하기 이제 이게 중성지방이 저게 그 알코올에 의해서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성별에 따라 알코올 섭취가 좀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리졸트 2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건 일단 서머리로 한번 볼까요? 서머리 리졸트 2 하면 그러면 이제 포뮬라가 아까 FBS에서 에이지 젠더 포함됐고 FBS는 0.25370 그러니까 베타 값은 그 별로 이렇게 그전 거랑도 차이는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p-value 0.05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요거 그 FBS가 1 증가할 때마다 0.25만큼 중성지방 TG도 증가한다 이런 것이고 나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여기서 작을수록 그러니까는 나이가 한 살 증가하면 중성지방은 1.6 더 감소한다. 아마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술을 조금 덜 드시니까 약간 이제 그런 경향이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또는 탄수화물 섭취가 줄어든다든지 어쨌든 이제 지금 이렇게 나왔고 근데 우리가 이제 젠더에 대해서는 이 변수 이름은 젠더 F였잖아요. 젠더 F고 요거의 레퍼런스 밸류는 여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퍼런스의 기준값에 비해서 남자일 때는 6.1만큼 올라가는데 다만 이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서 이거는 리그레션 식에는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이제 요거에서 리그레션 식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중성지방은 베타 제로 194 예를 들어 194 더하기 0.25 곱하기 FBS 더하기
빼기네요. 마이너스 1.62 반올림 했습니다. 곱하기 age 이렇게 되겠네요. 이제 현재 그 리그레션에 의해서 회계식을 만들 때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수는 해석하면 되겠고, 이제 금방 이제 해석했던 것처럼 나이가 한 살 늘어나면 마이너스 1.62만큼 감소한다. 중성지방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서 이시로 이제 하나 리졸트 3에서 하나 좀 볼 거는 뭐냐면 이제 다음에 멀티콜 리니어리티를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NIH 스트로크 스케일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뇌졸중의 어떤 심한 정도인데요. 우리가 요걸 한번 해보려면 FBS 젠더에 무슨 온갖 콜레스테롤 하면 플러스 이제 토탈 콜레스테롤 더하기 HDL 콜레스테롤 더하기 LDL 더하기 정지방 데이터는 DB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리졸트가 아니죠. 서머리 리졸트 3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우리의 이제 회계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은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y 값은 NIH 스트로크 스케일 뇌경색이 왔을 때 어떤 신체적인 장애 이렇게 했고 거기 이제 인디펜던트 베리어블로는 혈당,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라는 거, LDL 콜레스테롤이라는 거, 중성지방이라는 거 해서 이 네 가지는 이제 콜레스테롤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어느 형태로 이동되는지를 한 거고 이 네 개는 저희가 이제 때로는 이제 계산식에서 이 세 가지를 알면 나머지 하나를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결정되면 나머지 하나는 어느 정도 상당히 좁은 범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는 같이 넣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바로 멀티콜 리니어리티를 일으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변수 해석하는 것은 이전이랑 비슷하고 adjusted R-square는 한 10% 정도 해석할 수 있다. 설명력은 그렇게 되고 F 값은 유의합니다. 그래서 모델은 이제 PC 됐는데 지금부터 이제 뭐를 할 거냐면 만약에 이렇게 이제 다중공선성 갖다가 테스트해야 되는 경우에 그러니까 멀티콜 리니어리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어떻게 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는 VIF라는 함수를 쓰는데 카라는 라이브러리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라이브러리 카 이렇게 해서 라이브를 하고 이제 이게 설치가 안 되어 있는 분은 이제 설치를 하시면 되겠죠. 여기 패키지에 가셔서 여기 인스톨 해갖고 여기다 그거는 여기다 이제 카를 넣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VIF라면 리졸트 3죠. 3 이렇게 하고 근데 생각보다 이것도 서머리라면 마찬가지군요. 이제 생각보다 그렇게 높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제 VIF 값은 한 10 이상이면은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고 되게 한 2.5 이상이어도 뭐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제 위크한 모델. 저희는 이제 보면은 설명력이 되게 낮기 때문에 좀 위크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럴 때는 한 2.5 이상만 돼도 문제 있을 수 있는데 보면 총 콜레스테롤 여기죠? 총 콜레스테롤 또는 LDL 콜레스테롤 이런 게 다중공선성 때문에 그런지 조금 VIF가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보면 여기 이제 그 정리를 해 놨고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한번 썸업을 하면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는 이제 요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이제 그래프 같은 걸 조금 그려보고 정말 선형관계가 있을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리그레션 테스트는 L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그 다음에 그 결과를 봤을 때 summar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봐도 되고 또는 tidy, glance 이런 걸 통해서 나눠서 봐도 되는데 모델 핏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베타 값을 확인하고 그거의 통계 검정한 값들 p-value를 확인하고 멀티콜리니어리티 같은 것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지듀얼 같은 것을 봐서 어떤 이제 어썸션에 대한 테스트도 할 수 있겠는데
오늘은 그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